임대차보험은 임차인이라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죠? 계약 개시 요구 구간 기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연장이 어렵잖아요, 그죠?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혹시 권리금을 받으려고 그걸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 환산보증금 범위로 생각하는데 이 권리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환산보증금이 넘어가도 모든 임차인이 이 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권리금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산보증금이 넘어가면 내가 그 오픈 한도가 없잖아요. 어떤 한도? 가격 올리는 거. 네. 그렇죠.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료 올리는 한도는 환산보증금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 몇 퍼센트? 5%. 그렇죠. 그런 걸 방해의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 권리인데.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그 면적의 임차료 시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또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소송이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상가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하고 다른 건 이런 거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이면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만 가지고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따집니다. 근데 상가는 2천에 60만 원이면 그렇지 않고 이걸 다시 한번 환산보증금을 돌립니다. 자,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 환산보증금 얼마예요? 부장님? 네. 네, 매우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까는 5천만 원 답이 나오셨는데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이면 이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8천만 원이라고 8천만 원이에요. 그죠? 네, 8천만 원. 그래서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하지만 상가는 뭘 한다고요? 환산보증금을 돌려서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택, 상가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적에 해당되는 임차인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소액임차인 제도는 임차인한테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있는 거다 보니까 등기상에 어떤 사람들이 순서가 빠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권 해당이 되면 먼저 배당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해주는 취지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상가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권을 해주고 있다.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늘어나면 그 밑에 뭐예요? 또 분칙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소액보증금에 관련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적용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6조 7조의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데 이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의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늘어났는데 지금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이 뭐예요? 이 법이 새로 늘어나는 소액보증금의 그 금액보다도 먼저 담보물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담보권자가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줄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소액보증금이 확 늘어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출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최우선 변제권 금액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액보증금 적용할 때 우리 뭘 보고 한다 그랬어요? 담보물권 설정을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누굴 또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보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담보권자. 왜냐면 옛날 법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임차인 임대차 보호법에서 옛날 법에는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의 월세가 1,600만 원이에요. 네.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에서 1,6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한 2010년 전인가 10년 전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억, 보증금 1억 선 이하에서 3천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설정됐던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저당권이 있다고 하면 그 오래된 저당권이 설정됐을 시점에 소액보증금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법을 따라가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상가임대차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법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혹시 질문 혹시 하실 게 있으신가요? 갱신예약 요건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이요?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10년. 아, 네. 요구권을 그 2차인이 언제쯤 인정이 기간을 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좀 부동산 투자나 경매 투자 많이 하실 분들은 이 사이트 가서 좀 열심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현행 법령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가법령이라고 서도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상가법령 대체 보고법 그죠? 여러분이 법조문을 안 보시니까 제가 법조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연역이 나온다고 그죠? 이렇게 그죠? 연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 과거법이 적용이 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조는 뭐예요? 민법의 특례예요. 그죠? 왜? 민법에는 상가인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인 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의 상위법 특례를 규정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채권 계약이긴 하지만 어떤 물건에 있는 그런 권능들을 임차인한테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적용법이 나옵니다. 그죠? 적용법이 사업자 등록이 되는 대상 그죠?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인재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그죠? 법은 어디서 개정되는 거예요? 국회. 시행령은? 시행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 어디서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은 국토부나 환경부나 이런 이제 그 부서에서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국회에서. 그래서 시행령을 뭐라 대통령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국무회의에 주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 뭐예요?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 그죠? 네, 환산보증금. 그래서 쭉 나와 있고 3번에 보시게 되면 1항의 단세도 1항이 뭐예요? 환산보증금에 들어간 사람만 적용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뭐였어요? 대항력이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죠? 이게 언제 개정됐다고요? 15년 5월 14일. 네. 여러분들 애인 생일보다 이거를 더 먼저 수사식분이라고 하면 외워놔야 돼요. 그죠? 중요한 날짜예요. 중요한 날짜예요. 2010년 54일. 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전에는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야지만 대항력이 생겼던 거죠. 그죠? 3조 대항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고 부동산 점유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구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돼요. 다음에 4조가 아까 뭐였어요? 집행관리 가서 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 법에는 등록사항 중에 현황사라는 제목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가보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이걸 해주는 거죠. 그죠?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환산보증금이 넘어가도 해당이 되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3조, 10조 1, 2, 사망동문, 그다음 10조 2, 10조 8이에요. 그죠? 4자는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확정일자 부여일 뭐 이런 거 보증금 이런 거 있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누가 보는 거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여러분 입찰 전에는 그 상가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물론 뭐 단골 손님도 이해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법적으로는 없는 법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자한테 따라서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집합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가 한 명인데 거기 상가임차인들이 많아.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확정일자가 제일 꼴등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내 확정일자가 제일 꼴등인 거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의 기재사항, 뭐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으로도 정한다. 하니까 요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고 시행령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글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몇 가지 클릭해서 가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읽다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시원한 장소에서
기본 앞에 있었어요,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은 다보다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1년. 주택 2년이죠. 상가는 1년이다. 그죠? 6개월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임차인이 나 1년 살래라고 하면은 누구만 환산보증금에 들어간 사람만. 그죠? 자꾸 그 개념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페이지에 적어드렸던 그 법조문이 있어요. 3조, 10조, 뭐였어요? 3조랑 10조 1, 2, 하나 부분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꾸 까먹어. 자, 10조 나왔어요, 그죠? 10조 1, 2, 3 나왔잖아요, 그죠? 10조, 이게 10조 1이에요, 그죠? 네. 계약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라, 그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대요. 그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밑에 있었던 거 아까 나, 그죠? 이건 제가 다 긁어가지고 다 프린트를 넣어드렸어요. 3기에 관련된 거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죠? 자, 10조 2항이 있어, 2항. 자,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거죠. 네,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최초로 사업자 등록한 날짜부터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몇 년? 10년이죠, 10년. 이게 언제 개정됐다고요?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 부칙을 보면 언제부터 저게 적용되게 나와요. 근데 부칙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볼까요? 띄워놓은 김에 보면 자, 10월 16일에 개정됐어요. 그죠? 자, 이 법은 공포한다는 시행이 된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데 2조에 뭐가 나와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에 적용되는 거 나옵니다. 10조 2. 이 개정 규정은 뭐부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16일부터니까 2018년 10월 16일 날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은 몇 년 계약갱신을? 1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체결되거나 갱신자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저 갱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법정갱신과 또 법정갱신은 묵시갱신이잖아요. 계약갱신. 그죠? 그 두 가지 다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 전에 몇 년이었다고요? 5년. 5년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직에서 수강하셨던 분이 있는데 편의점을 한 3개 정도 하세요. 그분이 또 편의점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초창기 투자 자금이. 물론 좋은 목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임대료를 엄청 올려줬대요. 이번 상황을 해놨더니 최초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이 2년이 된 거죠. 이제 6년 계약이 된 겁니다. 6년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도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이 돼서 나도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보증금하고 월차에 환산보증금에 들어가니까 5%씩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는 보다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서 법무부에서 하나 이제 그 법무부 홈페이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 10월 20며칠쯤에 하나 이제 그런 해석예를 내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0년의 적용을 받는 이 갱신된 임대차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냐면 갱신되는 기간이 몇 년이면 5년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넘어서 갱신되는 시점이 4년째인 사람. 1년, 2년 계약을 해가지고 한 번 갱신되면 4년이잖아요, 이제, 그죠? 그 4년 되는 사람은 왜냐면 이 전에 시행됐던 법은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사실 그 옛날 법을 따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1년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능한 건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은 지금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된 게 몇 년이에요? 6년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법이 5년을 넘어 쓰신 거야. 그러면은 이 10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5년째 갱신이 되는 사람이거나 5년 넘어서 6년, 7년 이렇게 7년까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10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5년 미만의 시점에 갱신할 수 있는 사람들만 10년의 적용을 받는다. 그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10조 2항이 되는 거고 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뭐예요 지금?
환산보증금이 초과돼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가 돼도 계약갱신할 수 있는 거고 10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조 3은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프린트문에 10조 3항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10조 3항의 본문은 뭐냐면 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차인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본문이에요? 다만 앞에까지가 본문인 거예요. 이 뒤는 뭐라고 불러요? 단서조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0조 3항까지는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환산보증이 초과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대를 올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는 모든 임차인이 되긴 하지만 단서조항은 누구만? 환산보증금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 11조는 뭐냐? 차임을 얼마 올릴 거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씩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은 약간 말장난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는 법대를 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봐야 돼요. 잘 모르는 거는 전문가한테 빨리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 빨리빨리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사항은 뭐예요? 사항은 누구만 적용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 낼 사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10조 4항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